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전문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5년 전에 사망했던 육군 소위의 억울한 죽음을 재사망 분경 인정으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현장에서 발견된 진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35년 동안 이 사망의 객관적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다시 재발굴하고 그걸 소송에서 현출시키고 주장을 해서 승소로 이끈 사례가 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19일에 판결을 선고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김땡땡 소위는 1990년 10월에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무단 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식에 참여했다가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한 교통사고로 판단이 돼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3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 다시 재판단이 됐는데, 이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대대장 전출 회식에 참석 후에 만취 상태로 부대에 복귀를 하던 이 김땡땡 소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봐서 재사망 분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고, 이 1990년 사건 발생 이후에 2013년에 첫 신청을 기각을 했고 2024년에 다시 한번 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승소로 전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35년 만에 밝혀지기 시작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교통사고, 공무와 관련 없는 개인의 중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이 지어졌고, 가해 운전자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고속도로 무단 횡단한 망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보훈처 역시 2013년, 2024년 두 차례 모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비해당 처분을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회식은 공식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니까 거기서 일이 어떤 계기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 다음에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은 망인의 중대한 과실이다. 그래서 군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수사 기록을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4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인 도로였다. 그리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위험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했다. 그러니 망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다. 이 진술서에 보면은 4차선으로 공사 중인 고속도로를 망인이 무단으로 횡단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까 웬걸, 이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고 지점은 구남해고속도로로 현재는 일반 도로로 격화된 도로이고, 실제로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였습니다. 왕복 2차선 아시죠? 한쪽으로 한 개 차선만 있고 양방향으로 두 개 차선이 이제 서로 교행을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옛날 국도 같은 도로였습니다. 1992년도에는 이 남해고속도로가 새로 개통이 돼서 4차선의 넓은 고속도로가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여기는 이 기존 도로는 일반 도로로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사고는 1990년에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새 고속도로가 이제 공사 중이었고, 그 공사 중인 고속도로는 전혀 여기와는 다른 별개의 노선으로 신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 현재 남해고속도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왕복 이쪽에서 지나가고 이쪽에서 오는 왕복 2차선 도로고 아주 좁은 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인 남해고속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고속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고속도로가 별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치 확장 공사 중인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의 85년도 과거 항공사진, 진상규명위원회 현장 약도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그 새로운 고속도로와 현재 이 사고가 났던 고속도로는 전혀 별개의 도로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1985년도 도로인데 항공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그 옛날 남해 고속도로였고 새로 난 고속도로는 저 위쪽에 별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고 지점 보고서에는 이 커브 지점에서 그 사고가 난 것처럼 이제 돼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최초 보고서 사고 장소가 맞으면 커브를 하던 차량이 망인을 못 보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헌병대 최초 보고 지점이 이제 여기인데, 이 금진교차로는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뭔가 다른, 여기가 이제 좀 내려가면 이쪽으로 커브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고는 여기서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석연찮은 그런, 사고 장소도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실 수사가 지금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사고 현장의 정확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 측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종결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이 전혀 다른 고속도로 무단 횡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왕복 2차선의 구남해 고속도로인 일반 도로에서 그 발생한 사고나 마찬가지인 사고를 4차선으로 확장 공사 중인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했다라고 이건 저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신설되고 있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사의 허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회식과 관련해서 회식이 그러면 사적인 모임이냐 아니면은 뭐 공적인 모임이냐, 이게 지금 이 회식은 전출 가는 중령 대대장의 그 위로하는 어떤 그런 회식이었는데, 이 위계적인 군 조직 문화 속에서 말단 장교인 소위가 불려 나와서 회식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된 말로 이 서빙하러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러 이제 불러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상관들이 참석한 회식에 너 나와 이러면은 거부할 수 없는 구조고, 이러한 위계 질서 속에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본인으로서는 강제된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 판례, 2007년도에 나온 판례도 마찬가지로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은 자발적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만취 상태가 되더라도 정상적 판단 능력이 초래되어 본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회식 또는 직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던 인과성이 이 회식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이 군대 회식이 특수하다, 위계 질서가 강한 군 조직에서 직무의 연장과 마찬가지 아니냐, 근거는 대부분 2007년 판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이런 과실 여부도 강제된 회식에서 만취가 된 것은, 술을 마신 것은 정상적 판단 능력에 본인의 중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피고 측은 뭐 통상적으로 이 회식 자체가 그 공식 행사가 아니라 사적인 어떤 위로 회식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의 연장이 아니다. 그리고
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 무단 횡단은 중대한 과실이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망인의 사망은 공공무 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법원은 그래서 원피고의 주장을 들어본 뒤에 아하, 이 사건은 직무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대장 전출회식은 사적 모임이 아니다. 직무의 연장선에 있는 공식 행사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근거는 저희 원고가 주장했던 것처럼 위계적인 군문화에서 말단 장교가 상관들이 참석한 회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2007년 대법원 판례도 인용을 하면서 그런 것이 그 판례상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 주장은 기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망인의 과음은 자발적 행위가 아니고 직무 관련 이 회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렇게 직무에서 회식에서 비롯된 음주를 그 음주로 인해서 이 도로 무단 횡단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재해 사망 분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실은 서류가 아닌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고인의 명예가 35년 만에 회복이 될 수가 있었고, 법적 선례도 구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이기고 나서 보훈처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그런 사건, 확정 사건으로 이제 귀결이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서 애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해사망 군경의 승소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